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1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대선 종국 화두가 조만간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게로 옮겨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24년 전에 줄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죠. 그래서 진보 성향 언론, 친정권 성향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것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검증을 받으라. 이렇게 김건희 씨 저격수를 자임을 하면서 연일 공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외모까지 평가하는, 김건희 씨의 학창시절 외모와 지금의 외모를 평가하는 그런 사진들을 올려서 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만큼 이 문재인 정권 주변 그리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 김건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판단을 해서 김건희에 대한 검증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시작했는데, 후보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캠프 그리고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는 윤석열보다는 김건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죠. 대응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대응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김건희 씨가 언론에 나온 것은 오래전에 뉴스버스라는 언론 매체에서, 이 인터넷 매체에서 나는 일하고 공부하느라고 줄리 같은 걸 할 시간도 없었다. 그 정도 반응이 나왔었는데, 본격적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침묵을 깼습니다.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김건희 씨를 둘러싼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김건희 씨 본인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의혹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선택한 것 아니냐, 그런 느낌입니다. YTN 방송이 오늘 아침 새벽 4시 54분에 첫 보도를 내보낸 겁니다. 뭐냐면 김건희 씨를 단독 인터뷰를 했다, YTN이. 그런데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입니다. 교수 지원서의 허위 경력, 수상 경력도 거짓이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반응을 땄다는 이야기죠. 그동안 몇 차례 이 김건희 씨의 경력 같은 것이 가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YTN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김건희 씨 교수 임용 지원서 보면은 설립되지도 않은 협회에서 일했다고 했거나 받지도 않은 대상을 받은 것처럼 적혀 있기도 했다. 이 YTN의 그 취재 내용입니다. 김건희 씨가 2007년에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교수 지원서, 여기 보면은 이 당시 이름이 김명신인데 결혼 전입니다. 결혼 한참 전이죠. 2007년에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본인이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 이렇게 적고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6월에 설립된 단체다. 그래서 경력을 부풀린 것 아니냐, 아니면 가짜 아니냐, 이런 보도를 했고, 또 2004년 8월에 서울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그 김명신 이름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다. 이런 기사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경력 부풀린 의혹, 가짜는 아닌데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기재가 됐는데, 그 경연은 개인이 아닌 출품업체가 받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출품업체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처럼 부풀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YTN이 이 김건희 씨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 지금 김건희 씨가 전면에 등장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면 돌파를 해 나가는 그 방식이 이 해명 인터뷰 기사에서 보입니다. 30분 동안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 허위 경력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수상 기록, 가짜 수상 기록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좀 돋보이려고 욕심을 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기획이사로 일했다고 교수 지원서에 적은 경위, 여기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확한 경위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그 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재직 증명서를 유지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4년 서울국제만화 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 경력, 여기에 대해서는 그거 내가 좀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다. 자, 이렇게 또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경력을 부풀렸다는 것, 수상 경력 부풀렸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사 직원들과 같이 작업했기 때문에 경력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또 대답을 할 부분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건희 씨는 이 수상 경력을 무슨 뭐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그 항변을 했고요. 이것은 뭐 그 조국 씨 딸 조민 씨를 그 빗대서 한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김건희 씨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공무원이나 공인도 아니고 그 당시에 또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취재진에게 여러 차례 반문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과연 김건희 씨 후보 부인이 이런 문제까지 다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그 의견이 참 많은데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이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영부인의 위치에 오를 테니 그 필요한 검증은 거쳐야 된다 이런 그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정도까지냐 그것이 문제겠죠. 과거에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전부 다 이것을 뭐 다 파헤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여론전을 위해서 그 시도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또 김건희 씨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상당히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처럼 이렇게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가는 이 정면 돌파 방식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논란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된 겁니다. YTN이 보도를 해서 지금부터 시작이 됐고 또 김건희 씨는 여기에 대해서 또 일일이 다 해명을 해야 되고 윤석열 캠프에서도 조직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 전국의 화두가 급격히 김건희 씨로 옮겨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그런 보도가 오늘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전면 등장을 할 것이다. 임박했다. 이것을 예고하는 기사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조선닷컴 기사입니다.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정인이 있죠. 그 양보매에게 이 학대 당해서 뭐 어린 나이에 아까운 목숨을 잃은 정인 양의 일주기가 지난 10월 13일이었는데 그때 김건희 씨가 그 정인이 일주기에 참석하는 걸로 대선 무대에 오르자 이렇게 주변에서 참모들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예의 아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의 아니다 거절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다른 이 어떤 행사를 통해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대선 무대에. 이 사진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 김건희 씨의 셀카 사진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런 막 사진도 올리면서 계속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후보 쪽 관계자가 조선닷컴과 통화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씨가 정인이 양 일주기에 묘역에 방문해서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가 캠프 안에서 나왔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했다.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왜 그러나?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정인이 일주기에는 정인이와 입양아들이 주목받아야 하는데 내가 묘역을 방문하면 내가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건 정인이와 입양아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단칼에 거절을 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언론에 또 알려지고 하면서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이미지가 쌓이겠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과거 기사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김건희 씨가 이 상황에서는 이 커리어 우먼 이미지, 전시 그 전문가, 미술품 전시 전문가, 많은 실적을 남긴 그런 그 전문가 이미지로 커리어 우먼으로서 오히려 정면 돌파하는 방법도
하나의 이 돌파책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고 정면 돌파를 하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 리스크, 이것이 리스크가 될지 찬스가 될지 그것은 앞으로 대응하기에 나름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 진짜 리스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리스크는 현실화된 리스크는 선대위 안의 두 인물이죠. 김종인, 이준석.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정권 달라고 하면서 막 버티다가 막판에 설거머니 합류를 한 김종인. 그리고 무단 가출 소동을 빚다가 빈손으로 귀가한 이준석. 두 사람인데 특히 이 진보 성향 매체에서 이 윤석열 캠프 안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선대위 리스크설을 막 부추기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빌미를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보 성향 매체에서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경향신문 보시면 오면에서 정책도 존재감도 내가 먼저 국민의힘 3두 선대위 B급 3두 선대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 세 사람을 3두 선대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을 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이죠. 자, 윤석열, 김종인 추경 대립, 추경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윤석열이 50조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김종인이 100조 이야기하는 바람에 혼선이 벌어졌죠. 그 대립을 하고 있고 또 이준석은 간담회에서 윤석열보다 더 발언을 많이 한다. 자, 그리고 선대위 안의 갈등도 진행형이다. 극적 출범 이후에 긴장감이 재구성되고 있다. 다시 아슬아슬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고 당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려고 후보보다 더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후보를 뛰어넘는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 가치 여기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한겨레신문은 사면에서 비슷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이냐 김종인이냐 스텝 꼬이는 3도 체제. 윤석열 후보가 50조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김종인이 100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 복지 포퓰리즘을 해도 별 할 말이 없게 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불안한 후보 대 킹메이커 메시지 혼선. 자, 한겨레신문은 이렇게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윤석열이 목소리 내면 엇박자를 낸다. 김종인이. 윤석열 소상공인 보상 50조 공약에 김종인 그걸로는 부족해. 100조 원대 검토해. 그리고 청년 간담회 때 윤석열이 이준석에게 답변을 미뤘다. 이준석이 옆에 계속 따라다니고, 이준석이 본인이 청년 문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니 본인에게 답변 오는 것 중에 좀 민감한 문제는 본인이 그동안 미처 파가지 못한 문제는 이준석에게 넘길 수 있죠. 그런데 이준석이 그걸 해서 본인이 다 대답을 하면서 계속 윤석열 후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는 것. 그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청년문화예술인과 간담회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 김종인과 이준석이 정책 초보인 윤석열 후보의 약점을 보완해 주겠다고 둘이서 나서고 있지만 아예 대선 후보가 묻혀버리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한겨레 그리고 경향신문은 비판을 합니다. 이재명 캠프는 이렇게 윤석열 후보 캠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혼선에 대해서 속으로 미소를 짓고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 김종인이 앞으로 막 부상을 하니 김종인의 천적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인 이해찬은 악연이 있죠. 서로 상왕 대결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들고 있는데 1988년에 김종인이 유일하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서울 간악에서 출마했다가 당시 이해찬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구 선거는 가지 않고 비례대표만 5번을 했죠. 그러다가 본인이 2016년에 민주당 선대위 위원장이 겸 비대위 대표 정권을 쥐고 있을 때 이해찬을 아예 공천에서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보복한 것이죠.
그런데 이해찬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세종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 김종인은 거기서 밀려났습니다. 이해찬이 상황이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상황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김종인이 이쪽에서 존재감을 막 드러내려고 하니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해찬이 다시 떴습니다. 그 전에 며칠 전에 유시민 정치 평론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등장한 유시민에 이어서 두 번째죠. 그래서 한국일보는 이 빅마우스 2, 빅마우스 1은 유시민, 빅마우스 2 이해찬도 전격 등판했는데 국민의힘은 오합지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등판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했는데 오합지졸이 아니고 오합지왕, 너무 왕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김종인, 이준석을 비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찬이 등판을 합니다. 유시민이요 이해찬 공개 행보, 지금은 우리 진영이 전면적으로 나설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민주당 캠프에서는 이재명만 보인다. 그 국민의힘 캠프에서는 그 김종인, 이준석이 윤석열을 가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만 보여 이 지적에 구원투수로 나섰다. 야당은 전부 다 왕노릇만 하다 보니 이 오합지왕이 됐다. 이렇게 국민의힘 선대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면서 이 진보 진영 차원의 총력전을 선포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찬의 지원을 받는 이재명은 최근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그때 이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골랐었다. 이 발언을 했다가 공경에 쟀을 때 이재명은 바로 광주로 가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석을 막 발로 밟았죠.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에서 3박 4일 동안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는 박정희, 전두환 다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제 잘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본인이 역풍을 맞으니 다시 또 전두환에 대해서 이 중범죄자, 전두환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본인이 했던 말을 또 수습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자, 어제는 이 포스코에 가서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 10주기 추모식에서 또 박태준 전 명예회장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산업화의 토대를 만든 인물이다. 자, 이렇게 TK에서 전력 투구를 3박 4일 동안 했는데, 자, 지지율이 좀 반등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이재명은 필성 공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남에서 진짜 90%의 지지를 받고 본인이 안동이 고향이죠. 그래서 TK에서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가 받지 못한 30%대 지지를 받고 수도권에서 신성을 하면 약간 이기면은 정권을 가져갈 수 있다. 자, 이런 공식에 의해서 호남에 지난주에는 집중을 했다가 지지난주에 집중을 했다가 지난주에는 이 TK에 집중을 하는 자, 그런 유세를 벌였습니다. 자, 평가는 뭐 지지율은 며칠 있으면은 나타나겠죠. 자, 마지막 기사는 이겁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뭐 QR코드 또 소동이 일어났죠. 전부 다 먹통이 되고 또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나고 새로운 변종까지 나오고 상당히 어려운데 왜 이렇게 빨리 거리두기를 완화했느냐. 자,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리두기를 좀 강화를 해야 된다. 의견을 꺼냈지만은 결사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문재인이다.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문재인이 결사적으로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를 해서 방역당국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반대를 했다. 자, 왜 반대를 했을까요? 후퇴는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청와대가 반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의 제안이 거리두기 강화해야 된다는 제안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반대 수위가 방역당국이 당혹스러워할 정도로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뭐 일단 긍정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 대통령 국정 운영자 입장에서 방역 그리고 경제 상황도 같이 뭐 살펴셔야 되겠죠. 경제 상황 특히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살펴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또 너무 앞세우다가 이렇게 그 코로나가 확산이 더 심화됐으면은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무능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정가에 놔두는 이야기는 이 대선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 정책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급격히 완화를 하고 다시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만약에 그 경우라면은 대선을 여식해서 거리두기를 푼 거라면은 무책임하고 대통령의 자격에 이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코로나 난리통에 호주를 부부 동반으로 국빈 방문 중입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